안녕하십니까. 시의회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야 세법 개정 극적 합의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방송은 세법 개정이 확정되기 바로 직전에 방송이었고, 오늘 방송은 세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대로 가져와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림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9시에 배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15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죠. 네, 국세기본법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 세입자가 받아야 될 전세 자금이 이제 국세를 먼저 이제 나라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확정일자보다 늦게 이제 세금이 발생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죠. 요즘에 말이 많죠. 30대 빌라왕 사망, 그리고 어젠가 그제는 또 20대 빌라왕 사망, 이런 게 다 진짜 그냥 자연사일까 싶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을 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첫 번째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큰 건 아닌데, 일단은 세무공무원 질문 또는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기피 이런 거에 대해서 체납자죠, 체납자가 이제 계속 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 상환 금액이 1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최대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줄이는 거고, 요게 기존에는 최소 금액이 1천만 원이었어요. 1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중에서는 지금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 이게 굉장히 좋은 법으로 변경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뭐가 변경이 됐냐?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뭐가 열람이 가능하냐? 체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임차인이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많이 밀려 있는 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중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신설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차 보호를 위해서 확정 일자보다 늦은 국세에 대해서는 먼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해주는 그런 법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집 없는 서름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집값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억울한 상황을 겪었던,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사용 근거 규정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투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전략이 나오겠죠. 개인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득세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국내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현행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는 건데,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을 하면서 얘 10억이 아닌 100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는 100억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주주 명칭도 현행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만 조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뭐냐면 대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주주 판정을 하는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친족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들은 당연히 똑같죠. 그런데 이게 이제 4촌 이내 혈족, 그리고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산 범위에서 삭제가 된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 주식인 경우에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뭐냐면 이타 주주 합산 과세 사례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닐 때는 직계 존비속도 합산이 안 되고 배우자도 합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부모님이 5억 원, 내가 8억 원, 배우자가 2억 원 있다. 그럼 이게 다 더해져서 15억 원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10억 초과이기 때문에 대주주.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부모님 거 합산 안 되고요. 배우자 거 합산 안 되죠. 그래서 내 거만 봤을 때는 8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걸로 돼서 지금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10억 원 미만이죠. 그리고 배우자도 10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닐 때는 각각 계산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대 주주일 때, 이거는 이제 뭐 요즘 드라마 무슨 막내 아들 있죠? 그런 집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1억 원이고 부모님 2억 원, 2억 원, 뭐 삼촌 1억, 사촌, 그다음에 오촌 조카, 이게 이제 다 합산이 돼가지고 11억 원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사촌 이내 혈족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촌 조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9억 5천만 원으로 비과세가 된다. 이건 좀 웃기죠. 대기업들의 오너분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니까 오촌 조카는 합산해서 배제를 한다. 개정 후에는. 자, 지난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법인세가 각 구간별로 1%씩 인하한다.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최대 주주 50% 초과 지분 보유했을 때 10%의 특례세율 적용 제외라는 게 이제 요 20%에 대해서죠. 이제 왜 부동산 임대업은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라고 해서 삭제가 됐고요. 다행입니다. 진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대표님들 너무 많이 만나뵀는데, 내년엔 어떻게 하냐, 내년엔 큰일 났다 막 이러셨는데, 다행히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요 2억 원 이하로 9%의 세율을 맞춰서, 혹은 2억 원에서 뭐 10억 원 이하로 19%. 대부분 10억 정도 임대사업자 대표님들은 그 정도 하시니까요. 200억까지는 아직 저도 임대사업자분들은 못 만나 뵙고요. 200억에서 3천억 원까지는 1% 낮아진 21%, 그리고 원래는 최대 세율이 200억 초과가 이제 22%로 3%를 마이너스를 해주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각 구간별로 1%씩 해서 3천억 초과에 대해서는 24%. 그러니까 여기는 좋겠죠. 200억 초과부터 3천억까지는 원래 22%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1%가 낮아졌으니까 최대 수혜자가 이 구간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세까지 22%를 납부하는 이 구간도 당연히 혜택이 있고, 2억 원 이하도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에
예,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성실신고도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두 번째. 저는 여기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이라고 해서 뭐 지주회사,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이게 다 입금 불산입률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제도를 합리화하자라는 법안이 나왔었죠. 그래서 30% 미만일 때는 30%, 그 다음에 30% 이상일 때는 80%의 입금 불산입을 갖는다라고 해서 제가 전략을 짰던 부분이 내 자녀의 법인이 우리 아버님의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그 다음에 차등 배당을 하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계속 짜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로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야, 진짜 이건 박수입니다. 박수. 왜냐? 자녀가 새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아버님의 회사 지분 30%를 보유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아야겠죠. 자금. 그렇죠? 이게 많아야지 30%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건데 2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0%를 적게 보유해도 차등 배당을 획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률 80% 그러니까 자녀 법인이 부모님의 회사의 주식 20%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배당을 예를 들어서 배당을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80%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천만 원을 불산입,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2천만 원만 법인에서 소득으로 잡는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는 얼마죠? 아까 말씀드렸던 9%. 그쵸? 2천만 원에 대한 9% 180만 원. 180만 원의 법인세만 내면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배당을 매년 1억씩 받을 수 있다. 매년 1억씩. 네, 180만 원에 1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법인세법 지금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에 대해서는 진짜 획기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법안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 그리고 배당할 때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분율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은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한다. 예, 접대비라고 하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뇌물? 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압 상속공제에 대한 확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매출액을 1조 원까지 확대를 해주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5천억까지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지 한도가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억에서 400억, 그리고 30년 미만 300억에서 600억, 30년 이상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약 2배씩 상승을 시켜줘야 가업 상속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각 구간별로 100억씩만 상승을 해주는 법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기존에 내가 한 10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30년 이상 된 회사인데 이제 좀 안심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400억을 줄여야 되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이 구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은 COE 및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히
도움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안타깝게 100억만 상승을 했지만 다행인 거는 뭐냐면 사후관리 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매년 80% 이상 급여를 기준을 맞춘다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맞춰야 됐는데 80% 매년 책정을 하고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7년 통산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로자 수하고 총급여액을. 그런데 이게 좀 완화가 된 거죠. 5년 통산 90%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업 상속에 대해서도 그리고 100년 기업, 200년 기업 가는 회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계속적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산 유지에 대한 조건도 변경이 됐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20% 처분 제한이었던 거를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20%를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법안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업 상속공제가 이렇게 금액이 100억 원이 올라갔다,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 회사들은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낮추느냐, 그래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양하게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조절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COB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반드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법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부동산 하고 계시는 다주택자 자산가 분들은 물론 저보다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하 그리고 3주택자 이상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12억 원 이상부터 이렇게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포함한다. 이 부분으로 지금 말이 많죠. 말이 많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만 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특법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이제 가업 상속공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죠.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안내 드렸던 것처럼 가업 상속공제랑 똑같이 변경이 된다라고 했는데 5천억 미만 중견기업 그리고 적용 한도를 각각 100억 원씩 늘려줬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당연히 5년으로 줄어드는 거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60억 원 이하일 때 10%, 60억 원 초과는 2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을 이렇게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이 부분에서 60억 원 이하, 60억 원 초과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20% 구간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 구간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이제 2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100억 원의 가치로 낮출 것인가. 이 부분이 전략적 핵심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만난 대표님들은 요 세 구간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요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은 보통 200억에서 1000억 사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죠. 전략을. 200억짜리의 회사는 100억으로 줄이기. 1000억짜리 회사는 500억으로 줄이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상속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업승계 상속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법을 그대로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게 전략적인 핵심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든 상속공제든 낮춘다. 기업 가치를 낮춘다.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낮춘다. 어떻게? 세금
없이 no. 세금 적당히 내면서. 세금 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 적당히 내면서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진 거죠. 그래도 법인세도 1%씩 낮아졌고 상속공제, 가압승계증여 특례도 100억씩 상승을 시켜줬고 유지 조건을 좀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좋게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입금 불산입, 배당 입금 불산입은 진짜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법 개정 확정안 추가 정리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